신인장인 취향에 딱 맞는 네. 학원물에 사기와 입시가 섞인 그렇습니다. 태국 영화. 양치님은 들어보셨나봐요? 네,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리뷰를. 한때 올레TV에서 되게 밀어서 광고 막 예, 엄청 광고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역시나 줄거리부터 무작정 시작해봅시다. STIC 국제대학 표준시험이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걸 꼭 쳐야지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근데 뉴스가 나와요. 아시아 몇몇 국가에서 시험지가 유출되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곧이어서 긴 생머리에 제법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의 한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제 거 아니에요. 지퍼백에 담긴 핸드폰이 보이고요. 지퍼백이 젖어 있어요. 이 여학생의 이름은 린 닐텍. 방콕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학교에 연락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시험쯤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씩 미소를 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요. 2011년으로 가고요. 중학교 3학년 린의 학생 기록부를 보여줘요. 평점 4.0. 아마도 만점이란 소리겠죠? 3년 내내 A만 받았대요. 오프닝 때와 달리 안경을 쓴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로 앉아있는데 수학 경시대회 1등, 낱말 퍼즐 국내 챔피언, 운동도 잘해서 수영대회에서 상도 받았고요. 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냐고 물어봐요. 린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학교에 다니려면 아버지가 1년에 15만 바트를 내야 된다. 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태국 화폐죠. 네. 그 이외에도 뭐 교통비, 식비, 교복비 드는 돈이 더 있겠죠. 아버지가 교사인데 거기에 있는 학교로 가면 훨씬 돈이 덜 든다. 이 학교는 효용 대비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옆에 계신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요. 교장이 그러면 무료로 다니게 해주겠다. 장학금을 주겠다. 점심도 무료다. 그 말에 린은 입학 허가서에 사인을 합니다. 장면은 바로 고1로 넘어갑니다. 학생증 사진을 찍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서 엄청 환한 미소를 지어요. 야, 3년 동안 쓰는 학생증인데 예쁘게 찍어야지 하면서 막 머리를 정리해줘요. 자신을 그레이스라고 소개를 하고요. 안경도 벗어보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장면이 바뀝니다. 표정이 안 좋은 그레이스가 증언을 해요. 학번이 앞뒤라서 3년간 붙어 있었어요. 린은 머리가 좋은데 반해 저는 다른 걸 더 잘하거든요. 그레이스와 린은 곧 친해지고요. 그레이스가 막 울먹울먹해요. 새 교칙이 생겼는데 연극에 나가려면 학점이 3.25는 돼야 돼. 근데 수학이 평점을 다 깎아먹어서 안 된대. 근데 문제를 보니까 린은 눈으로 보고도 바로 답이 나와요. 집합 문제예요. 이런 뭔가 좀 빵 터지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원래 지금은 좀 교육과정 바뀌어서 바뀌었겠지만 고1 처음에 집합 부분 저희 때는 나왔잖아요. 집합이 그나마 수학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단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린이 그레이스를 가르쳐 주고요. 장면이 또 살짝 바뀝니다. 린의 증언이 이어져요. 그레이스 공부를 도와줬나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길래 도와줬어요. 좀 의미심장하죠. 중간고사입니다. 린 바로 뒤에 그레이스가 앉고요. 그레이스에게 시험 잘 치라고 응원도 해줍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디서 본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린이 푸는데? 네. 근데 보니까 그레이스랑 같이 공부했던 문제예요. 같은 문제가 여러 개 겹쳐지는 거예요. 그레이스에게 그 사실을 막 상기시켜줬어요. 근데 그레이스는 모르겠대요. 같이 이런. 공부했던 건데도. 네. 갑자기 린은 뭔가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풉니다. 다 풀고 나서 지우개에 뭔가를 써요. 답이겠죠? 네. 신발에 지우개를 실어서 뒤로 샥 날립니다. 잘 잡고요. 린도 신발이 있어야지 또 신고 나갈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앞으로 탁 차는데 조준을 잘못해요. 아이고. 줄과 줄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그 빈 통로로 슉 날아가는 거죠.
계속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감독을 보던 선생님이 마침 또 순회하던 중이었거든요. 순회를 하다가 딱 고개를 돌리면 바로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시험지 제출을 할 것처럼 나가서 신발을 딱 신습니다. 네, 순발력 있죠. 어쨌든 그레이스는 학점이 3.87, 리는 당연히 4.0이고요. 갑자기 너무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네. 아우,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학만 뺏기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레이스가 신이 나서 자축 파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내 집에 놀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막 수영복도 들고 와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수영장이 있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방콕 뭐 파톤 호텔 뭐 그런 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린이 전혀 모르는 향락의 세계가 막 펼쳐져요. 어머, 그렇게 노는 애들이었어. 여기서 팟이라고 하는 새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레이스의 남친이에요. 그래서 팟은 그레이스가 항상 네 이야기만 한다고, 언제 한번 따로 만나고 싶었다,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자, 너 때문에 성적 많이 올랐다며 나도 친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는 너 이미 친구 많잖아 라고 하죠. 그랬더니 팟이 씩 웃으면서 그래도 시험 기간에 지우개 빌려주는 친구는 없지라고 합니다. 커지네요, 판이. 린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지죠. 그러면서 팟은 자기가 성적 잘 받으면 아버지가 새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과목당 3,000밭 주겠다. 린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1인당이다. 자신에게 친구가 5 더 있다. 아니, 이건 집단 사기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봅시다. 1바트가 대충 38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과목당 11만 원 정도? 한 학기에 체육을 빼면 13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5명 다 하면 한 학기당 23만 4천 원. 계산을 하셨어요? 네. 대충 890만 원 정도. 왠지 그 정도 재력이면 좀 더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팟이 학교도 뇌물을 받는데 뭐 우리도 좀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라고 해요. 그래서 린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성적이 나쁠수록 더 돈을 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시스템이 다 있지?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은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뭐 영화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기부금 입학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돈을 더 내면 학생으로서 이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너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명목상이야, 돈 더 들어갈걸? 뭐 이런 식으로. 린이 집에 가서 이제 영수증을 찾아봐요. 15만 밭이라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 보니까 집에 입학금 20만 밭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훨씬 뭔가 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저런. 애가 되게 눈물을 막 흘려요. 상념에 좀 빠져서 생일 축하곡을 막 치죠. 아까 보던 이제 서류 중에선 이혼 서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버지가 너 오늘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어제 엄마 생일인 거 알았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왜 그런 학교로 보냈냐고. 그랬더니 학교가 워낙 좋아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다들 유학 가고 이게 너한테는 더 나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린이 나는 엄마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뭔가 과거가 있는가 본데 자세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우울한 기분의 피아노를 치다가 영감을 받습니다. 장면이 바뀌고요. 이번에는 팟이 증언을 해요. 린에게 돈 준 건 인정해요. 근데 그건 피아노 교습비예요. 뭔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린이 그레이스와 팟 친구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식이 두뇌 활동에 좋은 거 알고 있지? 우린 오늘 피아노를 배울 거야. A, B, C, D 이러면서. 네, 그래서 먼저 A 하고는 엘리제를 위하여 첫 소절을 쳐요. 새끼로 시작해서 엄지로 끝난다. 다음은 B 하면서 이제 막 터키 행진곡 이런 식으로 막 시범을 보여줘요. 문제를 풀고 피아노를 치면
그 수신호에 따라서 정답을 듣는. 아이쿠 너무 어렵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4개지만 외울 수 있을까? 공부는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외우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 저 왠지 그거 타이밍 놓쳐가지고 밀렸을 것 같아. 정답을 3개 알려주고 하나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해요. 그래야지 의심을 안 받는다. 빈 건 너네들이 채워라. 그리고 시험을 치죠. 리는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은 답을 씁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막 선생님이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팥은 3차를 뽑고요. 린의 통장은 통통해집니다. 아버지에게 새 옷도 사드리고요. 아버지에게는 반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해둔 상태예요. 학교 벽에는 플래카드가 붙어요. 2013년도 장학생 하고 린과 또 다른 남학생 뱅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팀 지니어스라는 퀴즈 프로가 있는데요. 린과 뱅크가 같이 방송 출연을 해요. 학교 투탑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뱅크라는 인물이 증언을 해요. 린과 같은 학교다. 근데 친구는 아니다. 라이벌이다. 뱅크가 얼굴은 그럭저럭 생겼지만 막 좀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새는 후줄근하고 외식하는 돈 아끼고 딱 봐도 자기 같은 고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둘은 퀴즈 프로에서 우승을 하고요. 교장은 칭찬을 하면서 내년에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을 전해요. 대학에 가면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칠 수 있는. 와, 장난 아니죠. 엄청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근데 다만 한 학교에는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대. 저런. 확실히 라이벌이죠. 우리 이제 뱅크를 좀 봅시다. 리틀 뱅크 세탁소가 뱅크의 집이자 가업의 현장이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듯해요. 세탁소인데 세탁기가 오래됐어. 뻑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다 손빨래를 해야 돼. 아니 세탁소에 세탁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장면이 바뀌고 린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절 의심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뱅크를 의심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버지에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뱅크도 연루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또 시험을 쳐야죠. 이번에는 이제 뱅크가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뱅크의 친구가 막 오는 거예요. 뱅크에게 답안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뱅크는 얼탱이가 없죠. 그러면서 막 친구가 막 변명을 하더니 뭘 해도 피아노 교습은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말 실수했다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친구는 계속 뱅크에게 부탁을 하지만 안 들어주니까 야 3,000밭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욱더 막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교실로 들어가죠. 오늘은 학년 모두가 모여서 합반으로 강당에서 시험을 보는 형식이에요. 뱅크가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답안을 보여달라는 친구가 막 주변을 보더니 린 옆에 앉아요. 한편 시험을 치는 린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시험지가 유형이 2개인 거예요. 1유형, 2유형. 우리나라 수능은 홀수형, 짝수형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식이잖아요. 같은 문제가 번호만 다르게. 근데 여기는 문제도 조금씩 다른가 보더라고요. 린과 친구들은 엄청 당황하게 되죠. 린이 급해집니다. 그 긴급한 때 뱅크의 친구는 린의 시험지를 보려고 애씁니다. 그 모습을 뱅크는 또 보고요. 뱅크가 문제를 먼저 풀고 나가는데요. 일부러 린 옆에서 자기 시험지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고는 시험지를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여줘요. 통이 내 시험 답안지 베끼고 있어.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통이거든요. 그리고는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선생님한테도 말을 해요. 제가 컨닝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알았다. 내가 나중에 확인할게. 이런 헐? 식으로. 너무 성의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뱅크가 이런 거 절대로 못 보고 넘기는 그런 성격인 거죠. 통은 이 린한테 시험지 유형을 물어요. 너 유형 뭐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린은 1유형이고 통 유형이 그레이스와 똑같은 2유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섞여 있겠죠. 이제 시험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일단 1유형부터 빠르게 답변을 전송합니다. 피아노를 미친 듯이 치죠. 다 푼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형도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유형 시험지는 어떻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통에게 그렇죠. 시험지 교환? 응. 선생님이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시험지를 바꿉니다. 통은 완벽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금 얻었잖아요. 그래서 막 린에게 네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써도 돼? 하고 막 물어봐요. 이렇게 막 닥쳐! 막 이러고는 이제 문제를 풀죠. 남은 시간은 20분. 어허. 진짜 미친 듯이 문제를 풀고요. 5분 남았어요. 그때부터 또 수신호를 막 보냅니다. 저는 진짜 문제 푸는 것보다 그 시간에 수신호 보내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시험 문제를 딱 내려고 하는데 교사가 시험지를 팍 잡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러더니 교사가 너 빨리 내라. 좀 잘하는 애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무사히 패스한 거죠. 인 줄 알았는데 교장실에서 호출이 옵니다. 호달달달. 가보니까 뱅크가 앉아있어요.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통이 리민의 답안지 베꼈을 거다. 교장이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장 막 살펴봅니다. 별 문제 없네 라다가 보니까 린, 너 왜 너한테 없는 문제가 풀려 있어? 라는 걸 밝혀내죠. 결국은 이제 퇴학 이야기까지 나오고 저런. 아버지도 불려오고요. 이제 뱅크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린 쉴드를 칩니다. 걔가 아마 돈 준다고 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더 커지네. 그쵸.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실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장은 초범이니까 퇴학은 좀 그렇다. 장학금 취소 정도로 하자. 헐. 그러면서 교장이 이제 막 연설을 해요. 린 학교는 돈 버는 곳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학비를 그렇게 비싸게 쳐받아 놓고. 린이 이렇게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뇌물 받는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아이고. 그래서 교장도 이제 열받아서 그건 뇌물이 아니다. 학교에 필요한 유집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싱가포르 장학금에서 제외하겠다.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뱅크가 수혜를 입었죠. 그리고 린은 장학금 받아서 좋겠다 뭐 이러면서 나가죠. 또 뱅크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증거를 찾았다면 린 짓이 맞을 거예요. 똑같은 장학생이라고 품행까지 같을 순 없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버지는 린 통장도 발견하고요. 너를 정말 내가 잘못 키웠다. 내 차를 팔아서 학비를 대겠다. 유학은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 돈 다 돌려줘. 왜? 돈은 안 건강하게 번 거야. 아까 테스팅 때랑 지금 어조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부정인데? 어떡하지? 자, 이제 고3입니다. 그레이스가 또 린을 불러요. 팟의 부모가 자기를 불렀대요. 너무 따뜻한 표정으로 팟이 너랑 친한 뒤로부터 성적이 올랐다. 고맙다. 둘이 같이 유학 가렴. 다 경빈 대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아버지가 난 얘가 정신 못 차릴 줄 알았다. 근데 이 성적이면 내 모교인 보스턴의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가서도 또 돈 주고 사람 시켜서 래프 쓰게 하겠지. 어쨌든 그러면서 STIC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미국 유학 갈 때 그 치는 시험 알지? 전 세계가 같은 시험을 친다는 거. 그래서 60만 밭을 부릅니다. 막 책이랑 자료 같은 것도 주고요. 하지만 린은 거절해요. 그리고는 그 자료를 돌려주려고 팟이 머문 호텔 프론트로 가요. 근데 막 좀 프론트가 붐비거든요. 잠시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하는 걸 들어요. 딸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거긴 낮인데 여긴 밤이야.
린의 두뇌가 회전합니다. 시차를 이용하자. 시드니가 방콕보다 4시간 빠른데 그래서 내가 먼저 시험을 치고 너희에게 정답을 알려줄게. 나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유학 비용을 벌고 싶다. 정답을 어디에 적으면 증거가 남을 거니까 외울 거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풀고 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뱅크. 그렇겠죠. 린이 작전을 설명을 합니다. 수험장에는 들고 갈 수 있는 게 이비 연필, 지우개, 수험표, 여권밖에 못 들고 간다. 시험 시간이 총 4교시. 1교시 끝나고 쉬고 2, 3교시 연달아 보고 쉬고 4교시 이런 식으로. 4교시 뒤에는 에세이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답을 외우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휴대폰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몰래 숨겨가겠죠. 그걸 어떻게 보지? 자, 그럼 자세히 또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정말 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도둑들이 맨 끝에 크게 한탕하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팟이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아, 이럴 수가. 그리고는 걔네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수험생이 사용할 연필에 보통 보시면 바코드가 찍혀있고 옆에 숫자 같은 거, 문자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 A, B, C, D 하고 정답이 있어요. 그거를 바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제일 굵은 게 처음부터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쫙. 그렇게 해서 정답을 메시지를 보내주면 바코드를 인쇄해서 붙인 연필을 들고 간다. 맨 끝에 보면 뭐 주관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옆에다가 간단하게 문자로 쓰고 에세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있는 텍스트로 내는 에세이래요. 그래서 그걸 키워드를 전송을 해줄 테니까 그건 이제 너네가 읽어보고 에세이는 써라. 와, 이거 대형 사기. 장난 아니죠. 한편 뱅크가 깡패에게 쳐맞습니다. 아이고. 왜? 그리고는 쓰레기장에 버려져요. 장학금이 또 심사하는 날인데 하필 그날이에요. 싱가포르 그 장학금이요? 그렇죠. 장학금을 놓칩니다. 그 누가 의도한 깡패짓인가요? 이제 뱅크는 결국은 이제 린 제안을 수락을 하고 같이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답안을 절반 외우기로 합니다. 돈은 얼마씩 나눠 갔냐? 그래서 뱅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만. 얘가 이미 다리 힘이 풀리는 거예요. 너네는? 그랬더니 200만. 어쨌든 뭐 폐인쇄소를 빌려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동선 체크하고 뛰어가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 연습 다 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 어떻게 잡아댈지도 연습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실수를 해서 팟이 그 깡패를 수주했다는 걸 알게 되죠. 아이고. 뭐 리는 몰랐던 사실이긴 해요. 어쨌든 뭐 잠시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둘이 시드니로 가요. 가요? 도착했는데 불길한 뉴스가 뜹니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시험지가 유출돼요.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다. 뭐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화장실로 일단 들어가고요. 좌변기 뚜껑 쪽에 핸드폰을 붙여놔요. 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그리고는 교실로 이동합니다. 1교시 열심히 문제를 풀고요. 둘이 또 열심히 답을 외웁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칼같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막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뱅크가 문자를 전송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요. 나도 100만 바 더 줘. 맞은 값을 받아야겠다. 뱅크도 보통은 아니죠. 결국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정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코드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폐인쇄소를 빌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인쇄를 돌려가지고 바코드를 또 출력을 해서 만들어서. 예, 스티커를. 그래서 연필에 또 수작업으로 굿즈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2, 3교시는 연달아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막 정답을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감독관이 문을 두드려요. 화장실 너무 오래 쓴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좀 무슨 그런 신고를 받고 어쨌든 문 열으라고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핸드폰을 막 숨기려고 하다가 좌변기 뚜껑을 깨버려요. 다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기에 막 핸드폰을 밀어 넣거든요. 어쨌든 변기로 흘려 보냅니다. 어떻게? 저는 그것도 놀랐어. 어떻게 저기를 통과하지? 깨서 뭐 조각조각 낸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확실히 그쪽으로 배출됐는지는 안 보여져요. 한편 리는 화장실 줄이 길어서 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어떻게? 여기서 발생하는 여성 화장실의 부족한 문제. 네, 겨우 자기 차례가 돼서 칸으로 들어갔는데 시간 다 됐으니 시험장으로 오라고 또 감독관이. 네, 리는 다시 시험장에 오고요. 뱅크의 자리는 비어있어. 어떡해. 자기가 문제 정답을 전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운 거를 일단 시험지 위에 막 쓰기 시작합니다. 린 손도 막 떨리죠.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이 영화 과연 성공했을까요? 중간중간의 증언은 복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몽이나 바램일까요? 그 증언하는 장면이 네. 그냥 경찰서 취조실 같은 데예요? 아니면 법원 같은 데예요? 취조실 같은 분위기예요. 법원은 아니고. 네. 너무 궁금한 것. 궁금하시죠? 저는 시험 치다가 애들 죽는 건 봐도 시험 비리는 못 보겠어요. 아까랑 분위기가 다른데 두 분 입장이 갈리시는군요.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팔아야 하는 입장을 또 이해가 가긴 하지만 사실 그 잘 사는 애들 예. 그냥 집에 돈 많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뭘 또 대학까지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외국 대학은 잘 찾아보면 기복 입학도 많지 않나요? 돈으로 또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또 상류층은 또 상류층만의 명예와. 레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학이나 갈 순 없다. 사실 뱅크랑 리는 네.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도 네. 본인들의 능력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지금 당장은 집에 돈이 없겠지만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에 연루돼서 미래를 망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심정은 이해가 되죠. 쟤네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온갖 비리의 온상들인데 나라고? 난 왜? 뭐 이런 생각이 들 뻔은 같아요. 좀 진짜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팍이라고 하는 애는 새 차를 갖고 싶어서 네. 뭐 연극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거랑 우리 집이 지금 당장 학비가 부족해서 차를 팔아야 되고 예. 뭐 이 집은 지금 당장 뭐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손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고 막 이런데 좀 예.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재능을 이만큼 팔게 되면 정말 쉽게 돈을 벌게 되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성공적으로 끝났으면은 영화가 되지 않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실화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실화를 검색을 해봤는데 각색이 있나요? 각색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은 뭐 이 시험이라기보다는 SAT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죠. 뭐 강남모 뭐 강사가 이렇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든가 중국도 그런 이야기 있고 이게 1년에 뭐 한두 건씩 계속 좀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꾸준히. 예, 이게 또 시차가 다르다 보니 정확하게 딱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화 바탕이지 않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합니다. 정말 머리짠에서 사기를 치는 또 이런 걸 보면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있으면 진짜 그냥 공부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사기치는 영화들 K-pop 무비라고 하죠. K-pop 무비 같은 것들 보면 전 단순하게 그냥 주인공 심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크게 한탕했으면 좋겠고 이런 심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니에요? 망했으면 좋겠네요. 부정시험만큼은 용납하지 못하는 멋진 얘기. 자기 유전자 수능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만의 또 그런 기준이 있군요.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 영화가 장르가 뭘까라고 하면 뭐 학원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K-pop 무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흐름도 정석적인 K-pop 무비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좀 작은 사건들이 생기고 결정적인 큰 사건이 뒤에 배치되는데 그 한 건만 하면 손을 털겠다. 모의 연습까지 완벽하지만 결국 실전은 또 다른.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긴장감도 있고 조력자도 있고 배신자도 있는. 이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꽤나 웰메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영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2017년도에 제작된 태국 영화고요. 뭐 당시에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 뭐 이런. 와, 엄청 평이었네요. 아시아 박스오피스 1위 뭐 이게 홍보 문구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박스오피스는 뭐지? 라고 또 좀 찾아봤는데 뭐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박스오피스라고 합니다. 그걸 함께 한 왜 우리랑 일본은 빼요? 약간 시장을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이런저런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탔고요. 감독은 나타우트 푼트리아, 린 역에는 추티몬 충차로엔 수키. 나머지 역도 적어왔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린 역을 맡은 배우는 2018년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탔다고도 합니다. 태국도 한참 공포 영화 같은 거 되게 인기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가 좀 싸그라든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거는 저는 모르고 있었어서. 저는 이게 편집을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커닝을 하잖아요. 네. 크게 3번 커닝하는 게 이렇게 딱딱딱 잡히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긴장감 있게 이렇게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아까 처음 커닝할 때 이렇게 막 지우개 던져주는 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막 슬로우 모션으로 딱 잡아주는 그런 박자감각? 리듬감이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첫 번째 커닝 장면은 봤었었는데 그리고 아까 뭐 외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라는 피아노 건반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애가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막 내려치는 게 정말 막 웅장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객이 볼 때 공범이 된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양치님이 아까 한 말이기도 하고 좀 딴 말이긴 한데 시험 커닝이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의 레벨에서 커닝을 할 수도 있고 진짜 고전적인 초치기 수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양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피아노 건반 그 수신호만 해도 이거보다는 들킬 위험이 적잖아요. 근데 이거까지는 그렇다 쳐도 STIC 칠 때 연필에 바코드를 입력해서 그걸 들고 가서 봐가면서 또 너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하는 쪽에서 번거로운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번거롭잖아요. 아니 연필만 들고 가면 되잖아.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요? 저는 고객 진짜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피아노 외우는 것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생각한다. 저는 진짜 계속 보면서 차라리 나도 그냥 그 메시지 외우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게 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영화 다 보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 잠깐 고민해 봤으나 내가 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패스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을 이미 안 걸리고 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에 또 첨단 기기도 많고. 그렇죠. 막 보이지 않는 보청기 같은 것도 많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 렌즈만 하나 껴도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유출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디 시험에 불려가잖아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감금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싹 돌려가지고 부재 중인 사람을 알아내서 그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잡혀갔다는 거를 체크하고 그 사람의 이제 강의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문제 내는 방식 그런 거를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그걸로 시험 대비를 한다. 와우. 그런 거 들었거든요. 수능에서 그런 거 교수님 없으면 그분이 전공이 뭔지 알아내 뭐 이런.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자리 잡은 그래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테스팅할 때는 캐릭터 때문에 좀 매력이 반감된다고 했는데 여기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면이 있어요. 뭐 우수한 두뇌를 가졌지만 가난해서 돈의 유혹에 빠진다. 마찬가지로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고 그럼에도 고다 보이는 그런 라이벌. 순수한 듯 사심 없는 친구.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결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모습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납작하지는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학원물의 매력이지 않을까. 아까 뭐 태국 영화 호러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어떻게 태국 영화도 호러물을 보시네? 대단하다. 뭘 주제로 해도 공포물을 들고 올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그냥 공포 팟게 하나. 내가 모은 괴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기존에 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97년 바투아 폭락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영화 왕과 나의 배경 뭐 이런 거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태국어도 이번에 거의 처음 듣다시피 했고 글자도 거의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글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같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좀 동글동글 이슬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좀 귀엽기도 하고 진짜 무슨 이 세계 글씨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 태국어로 말하지만 중국어인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좀 듣다 보니까 좀 중국어랑은 좀 다른 매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배우 이름 소개하면서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생략했는데 이름들도 좀 매력이 있지 않나요? 주인공 이름이 닐탭 이랬거든요. 저는 이모탭 말고 탭으로 끝나는 이름 처음 들어서 예. 좀 그런 이국적인 재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서는 우리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처럼 합장을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던가, 쟤네는 반바지가 교복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운 나라니까. 하긴 그 나라에서 긴 바지 입으라고 그러면 진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부수적으로 태국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가본 적은 없는데 괜히 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런 걸 보면 네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대만 이야기, 태국 이야기 재밌네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방교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야 텍스트로 나오니까 그냥 방예흔 뭐 의중정 이렇게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발음 그대로 그러겠죠. 웨이충팅, 황레이신. 아 그래 그 이야기 묻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레이신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게임상으로는 아예 텍스트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식 한자 발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학원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다니 뿌듯하네요. 저희가 다 중고등학교로 졸업한 탓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학원물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요? 되게 잘 보던 장르였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그 나이 때 그 감성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저번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데 안 맞아가지고 못 보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온화한 마음이 되어서 학원물 다시 보게 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전 좀 꾸준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학원물들을 아직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 시절은 정말 뭘 해도 좀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고 지금 우리의 이 찌든 모습이랑은 달라서 좀 좋아는 하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막 추리물, 공포물, 생존물, 그다음에 사기치는 거 이런 늘 하던 이야기들이 다 학생들 학원물이랑 결합된 거여가지고 좀 내가 생각하는 학원물은 정말 상큼 발랄 그런 거였는데 오늘 다 서남여고가 가장 생기발랄했다. 정말 유일하게 좋은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다 어둑어둑하게 닫았습니다. 본인들의 취향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장르 불문, 한결 소재 같아요. 불문. 오늘 역대급으로 긴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놀고놀 최초로 아마 5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좀 여유 있게 다음 29화를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